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되면서 어민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치단체와 수협은 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섰는데요.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싱한 활어와 해산물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수산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인근 상인과 어민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오염 배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우리한테 지장이 없게끔 해주면 좋지.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구분돼가지고 수지에 담아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따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기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15종이었지만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할 우려가 큰 5종이 의무 대상에 더해졌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가리비, 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총 20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년 전 개관한 수산물 안전관리센터는 경남 양식장과 수협 유판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지난해 300건의 검사 건수를 올해는 1000건으로 대폭 늘렸고 검사 결과 게시도 주 2회로 늘렸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요오드하고 세슘이라는 감마 핵종입니다. 감마 핵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경상남도는 지역 수협 유판장 10곳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유판장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그 전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수산물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출하 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40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남 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KBS 취재 결과 경남 도의원 절반 이상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자폴이 무성한 제주도 한 농지입니다. 겉보기에 하나의 농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모두 18개 필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5년 전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천여 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사들여 24명에게 판 겁니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는 17명. 서민호 경남 도의원 배우자도 2018년 4월 198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지인과 함께 사들였습니다. 이 농지는 토지 이용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전부 외지인들이고 아직까지 잡초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농지 투기로. 서 의원은 배우자가 땅을 살 돈이 부족했던 지인과 농지를 함께 샀을 뿐이라며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지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일단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밖에 사실은 제가 모르거든. 김태규 경남 도의원은 2년 전 부모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인근 원룸 건물과 280여 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거주지와 멀고 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땅을 농어촌 공사 등에 위탁해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조사 결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농지를 소유한 경남 도의원은 모두 10명.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사를 다시 해서 문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징계를 하는 농지 취득 자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과 투기 감시단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오늘 열린 1차 정례회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의원의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새벽 2시쯤 거제시 상문동의 한 도로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의 양봉 농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농가들은 2년째 꿀벌 집단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평년 40% 수준에 그쳤던 꿀벌 개체 수가 최근 60%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자체 꿀벌 증식과 외부 입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꿀벌 집단 폐사로 120개 벌통에서 피해를 본 한성우 씨. 최근 벌통 150개를 새로 구매, 꿀 수확에 나섰지만 봄 꿀 수확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벌 개체 수도 아직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식을 시키고 해서 거의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내년도 쓸 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봉을 시키거나 또 이렇게 할 어떤 여력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경상남도가 124개 양봉 농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 3월 평년 3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던 꿀벌 개체 수가 최근 평년 62%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자체 꿀벌 증식과 지원금을 통한 외부 입식이 점차 효과를 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안에 꿀벌 개체 수를 평년 대비 83%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양봉 농가 등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100억 원을 확보해 농가의 새 꿀벌 구입을 지원하고 저온 저장고 등 양봉 기자재 확보도 지원합니다. 꿀벌 집단 폐사는 인근 과수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꿀벌 생태 영향 연구와 친환경 꿀벌 응애 약품 개발 2건이 채택되었으며 꿀벌 피해 원인을 정부 기관에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양봉 농가는 3,300여 가구로 전국 두 번째 규모, 반복된 이상 기후와 개화 불안정 등으로 크게 흔들렸던 양봉 기반이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산의 애틋한 정취를 담은 사진전이 창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경주 작가가 사진과 시로 기록한 마산 너머를 소개해드립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마산 앞바다를 마주한 까꾸막 꼬부랑 골목길에 어느 담벼락에 핀 천사의 날개. 무심코 지나칠 찰나가 사진으로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짙은 코발트빛 바다를 수묵으로 녹여 사는 곳이 마산이다. 차마 떠날 수 없는 시간이 모여들어 야트막한 산 언덕에서 맞이하는 곳. 폭풍 흔들리는 이 배 안에서 마산 바다 안에서 사람들은 천사의 날개를 빌려서 꿈꾸고 있는 그런 마산의 모습을 형상한 겁니다. 매끈하게 뻗은 기와 너머로 구름이 내려앉은 듯 아스라이 펼쳐지는 용마산과 불모산. 한지 위에 흙과 백으로만 인화한 사진들은 마산을 수묵화처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림인 듯 사진인 듯 마산 앞바다의 크레인과 마창대교, 쪽배와 등대 아래 번지는 물결은 모네의 명작 해돋이를 떠오르게 합니다. 따스한 기억들이 수런대던 어시장. 지금은 너와 내가 말을 잃고 흔들린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 아련한 일상이다. 두 명도 지나기 힘든 좁고 가파른 골목길. 그리고 저녁이면 그 길을 지나 작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작가는 사라져가는 고향 마산의 정취를 세밀하게 렌즈에 새겼습니다. 근대 건물들이나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들을 진짜 마산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기록하고 싶은.
마산에서 나고 자란 이경주 작가가 사진과 시로 기록한 마산 너머는 4일까지 창동 상상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창으로 들어간 우리 마산은 어떠한 마산일까? 현재 우리가 마산을 기억하고 마산 아카이브로 남겨둬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상남도가 원자력 산업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와 포스코 기술투자 등 10개 기관이 출자한 445억 원 규모의 에너지혁신 성장펀드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원전 기업의 2에서 3%대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또 원전 산업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배치하기 위해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등 원전 관련 교육기관 유치도 함께 추진합니다. 경남교육청이 마련하는 진로체험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나 희망을 내딛다 여기에서를 주제로 열립니다. 지역 기업과 미래산업 등 진로 직업체험관 54개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교수와 건축사, 스튜어디스 등의 특강과 적성 상담관, 1:1 심층 상담 등이 마련됩니다.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와 장애인 복지시설협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통합 어린이집을 상대로 현장 전문가 위주의 대응팀을 꾸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현장을 재점검한 뒤 신뢰를 받는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어제 학부모들에게 등원 중지를 통보하고 보육교사와 조리원 등 직원 11명에 대한 면직 보고를 진주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6회 경남 상이군경 합동 결혼식이 오늘 경남 상이군경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어려운 여건으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국가유공자 부부 8쌍을 위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는 6.25나 베트남전 참전으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결혼식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호국보훈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씩 인상합니다. 인상되는 호국보훈 수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6.25,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족수당 등입니다. 진주시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4억 원 늘려 8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창녕군 영산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나들목 부근에서 14톤 화물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